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평창 초경영 인사드리겠고요. 오늘 최주류, 경제 현안 여러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경제 지금 불확실성 지수 추이가 한겨레 잘 보도가 돼서 요거를 제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예. 한국과 미국의 경제 불확실성 지수입니다.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economic uncertainty죠. 이따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강조한 것도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 물론 파란색이 미국이어서 미국보다는 덜하네, 우리는 많이 꺾였네, 내란 이후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485였던 경제 불확실성 지수라는 거는 이제 그 언론에 나타나는 특정 단어들, 뭐 공포랄지 위기랄지 뭐 이런 것들을 이 구름 같은 걸로 이렇게 클라우드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얼마나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지 경제를 나타내는 어떤 그 단어 상황에, 그 언론이 쓰는 그 단어의 뭐랄까요, 그 과격성, 그 심각성을 얼마나 대변하는지, 요런 것들이 이제 불확실성 지수로 그러니까 단어 분석 같은 거죠. 예. 그 저도 언론학 하면서 많이 했었던 그런 분석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과 경제 지수를, 왜냐하면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넣은 겁니다. 경제 불확실성 지수라는 게 있고요. 요거가 미국보다 한국이 나아요. 파란색이 미국이고 빨간색이 지금 한국이잖아요. 한국은 계엄 내란 사태 때 485까지 갔다가 276.27 정도로 떨어졌지만, 276.27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보십시오. 저거 보면 279.55가 돼 있을 때가, 저게 저 뭡니까? 어디죠? 그 코비드 19일 때가 279.55 정도였고요. 그다음에도 국정농단 사태 때도 201.95 정도. 그다음에 2019년 8월에 일본의 수출 규제 때가 279.55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76.27이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아닌 거죠. 옛날에 485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리고 미국에 지금 566이네요. 미국은 566인데 그것도 꺾인 거네. 꺾인 거지만 566이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그렇지만 우리도 경제 불확실성이 아직도 높은 상황이다. 요거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불확실성이 높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게 높다. 왜? 지금은 미국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정치적인 거는 지금 정리가 됐으니까. 이게 진짜 트럼프, 박근혜 국정농단 때랑 비교해도 201이었는데, 계엄 내란 사태 때 485였다는 거는 정말 윤석열이가 한국 경제 그 정말 병충해 같은 어, 짓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지수로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안정이 돼야 사람들이 투자도 하고 소비도 많이 하고 그럴 텐데, 미국은 566이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불확실합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US economy headed toward an uncomfortable summer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여름을 맞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왜? 키포인트만 짚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뭐 때문에? 트럼프의 무역 전쟁 때문에 그런 거죠. 관세 전쟁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이 플랜 계획을 짜지도 못하고 투자를 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뭐 잡그로스 그 뭡니까, 고용 성장률은 그나마 그래도 꾸역꾸역
괜찮게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업률도 4에서 4.2%요 밴드 내에 있기 때문에 좀 안정된 것 같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려가 많다는 거죠. 여전히 그 트레이드 언서티니티 때문에 우려가 많다. 무역 전쟁과 그리고 무역 정책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모양이라는 겁니다. 경제 불확실성 지수가 높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나타날 거는 결국은 투자 안 하고 고용 안 하고 일단 고용을 동결시키고, 아니면 어지간하면 자르고, 그리고 이제 어디죠? 소비자가 지출을 좀 덜하게 되고, 덜하면서 앞으로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저축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401k 가지고 이제 노후를 준비했던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또 영향을 받아서 더 위축되게 되고 더 소비를 덜 하게 되는 그런 식의 어떤 경기 침체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여름에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달 내에 트럼프도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 현재 경제 상황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US 뉴스 앤 그거지? 그렇죠? USA 투데이지? USA 투데이가 되게 이제 미국에는 전국지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전부 다 지방지입니다. 뉴욕 타임즈건 뭐 워싱턴 포스트건 다 지방지인데, USA 투데이하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월스트리트 저널 경제지지만 전국지죠. 종합지지만 전국지인 거는 USA 투데이 딱 하나입니다. 굉장히 쉬운 신문이지만 사람들이 뭐랄까요? 흥미로워할 만한 기사를 많이 써요. 그리고 되게 쉽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영자 신문을 처음 보고 싶다. 뭐부터 봐야 되냐, 초 기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USA 투데이를 강력하게 권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공짜로 보고 싶다. 유튜브에서 미국 NBC 방송이 있고요. CBS 방송이 있고요. ABC가 있는데 ABC는 조금 좀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월트 디즈니 거죠. 옛날부터 공화당 성향이 강했던 방송이고요. 물론 탐사보도도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0 같이 유명한 프로들이 있고 그랬었는데, 여하튼 간에 CBS나 MBC가 저는 더 자주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CBS 같은 경우는 뭐 우리로 치면 경향 같은 60년대 굉장히 날렸던 그 방송사고요. 지금은 MBC가 한국의 MBC 같은 그런 시청률 탑일 거예요. 아직도 넘버원을 계속 구가하고 있었던 신문이고요. 그쪽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열, 그쪽으로 컴캐스트 통신사 그쪽이었는데, 약간 리버럴 색채가 좀 있습니다. MSNBC라는 그 자회사 채널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고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상파는 그나마 객관적으로 미국의 정서, 그게 이제 틀리든 맞든 우리는 불쾌한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미국 지상파가 말했으니까 무조건 정답이야,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하여간 USA 투데이 같은 경우에 트럼프와 머스크의 충돌에 관해서 찰스 싱이라는 기자가 썼는데 되게 재밌어요. 둘이가 한참 친했던 거는 다 아는 거고, 둘이가 이제 완전히 엇나가는 거는 지금 뭐 옛날에 트위터 X를 통해서 둘이 막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니까 한국 언론에 다 보도가 된 거라서. 근데 이제 그 핵심만, 이 기사에서 핵심만 짚어드리면, 트럼프가 하는 짓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짓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혐오로 만났습니다. 물론 이 기사에는 그렇게 표현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결국 백인 우월주의 혐오로 만났죠. 그리고 피상적으로 관료들만 때리고, 관료들 공무원들 해고하고 뭐 이렇게 쇼하고 무역
무역 전쟁 통해서 관세 전쟁 통해 가지고 그걸로 돈을 받아서 그 세금이 아닙니까? 세금? 그 세금을 받아 가지고 너희들에게 돌려줄게라는 포퓰리스트적인 진짜 포퓰리스트예요. 트럼프는 그런 어떤 그 아주 그 슈퍼피셜한 그 거칠에만 그 대단한 것 같은 그런 그 하찮은 인간입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철학도 없고 뭣도 없는 인간인데 경제적으로도 말도 안 돼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된 건데 하여간 이런 사람의 무슨 그 어떤 그 뭐죠? 스탠스에 무조건 우리가 맞춰야 뭔가 우리가 살 길이 있다. 우리 그 한국의 대통령은 무조건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한국 언론이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언론에 누구? CNN의 파리드 자칼인가요? 몰라요? 국제 전문 가죠. 국제 전문 박사 파리드 자카리는 아마 박사일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CNN의 그 여자 앵커 있는데 저쪽에 있었다가 증권 방송에 있었다가 이쪽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그 CNN으로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물어봐요. 야, 한 1개월 전인데 do they take him seriously? 라고 물어봅니다. A라는 거는 누구냐면 월드 리더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세계 정상들이 트럼프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냐? 1개월 전에 그렇게 CNN의 외교 전문 앵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 관계 전문 앵커한테 그렇게 물어보니까 파리드 자카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NO! 라고 단 한마디로 말하면서 야, 하루도 못 가서 말이 바뀌는 인간을 그것도 정책 자체가 파리드 자카리는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언아메리칸이라고 해요. 전혀 미국적이지가 않다. 전혀 미국적이지가 않고 미국의 전통을 배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야기할 캘리포니아랄지 민주당 쪽 인사들의 주된 지금 스탠스예요. 언아메리칸이고 배반이다 이거는 완전히. 미국 가치에 대한 배반이다. 비트레이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재반 어떤 상황을 전혀 이야기를 안 해주면서 무조건 트럼프한테 따라가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한국 언론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 나라의 조금 그래도 보편적인 언론이라고 하는 CNN이랄지 어지간한 유수의 신문들 뉴욕타임즈랄지 워싱턴 포스트랄지 이런 쪽은 전부 트럼프의 스탠스를 그리고 그 나라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스탠스에 관해서 진짜 또라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변덕쟁이네 말이 왜 저렇게 바뀌어 신뢰가 하나도 없어 신뢰를 줄 수가 없어 세계 정상들한테 정말 쪽팔려 죽겠어 라는 그런 스탠스를 2-3개월 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언론만 윤석열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트럼프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지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이 나간 인간들입니다. 조중동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매경하고 한경. 정신 차려. 그래서 트럼프와 일론이 싸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을 점차 없애버리겠다고 발표를 했고 기본적인 스탠스는 전기차가 미국의 GM 포드랄지 스텔란티스죠. 아틀란티스인가 스텔란티스로 됐죠. 크라이슬러가 그쪽에 합병돼가지고 스텔란티스인가 그럴 겁니다. 미국 3사의 자동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앤다. 실제로 팩트체크라고 독립기관이죠. 팩트체크에 따르면 한 40% 정도가 전기차 때문에
자동차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미국의 통계가 있어요. 이건 트럼프의 이야기가 아니고 팩트체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 노동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막 호소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환경은 나중에 일 괜찮아. 그리고 연방정부가 지금 전기차 충전소 만들어 놨던 거 있잖아요. 바이든 때 그 전에 만들어 놨던 거 폐쇄한다. 폐쇄한다. 전기차 조달도 조달청에서 전기차 사는 거 있죠. 연방정부 조달청에서 전기차 사는 거 중단한다. 이게 머스크가 지금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머스크는 완전히 미래를 내다보면서 행성에까지 진출을 하려고 하는, 화성에 진출해서 거기에다가 미국의 식민지 만들려고 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테슬라 차를 뿌려가지고 그걸로 자기가 산 위성을 통해서 자율주행차, 그 위성 쫙 깔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그러면 그걸 통해서 자율주행차, 그 위성이 커버리지하고 밑에서는 통신사들이 또 커버리지를 하겠죠. 그리고 자동차 안에 있는 카메라가 또 보행자랄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동차 안에 있는 GPS 시스템이 또 이렇게 3중 보호막을 통해서 자율주행차를 4단계, 5단계까지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이 환경 때문에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인간과, 우리는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해야 돼. 그리고 미국 일자리는 해외에서 다시 뺏어와서 우리는 제조업 석탄 석유로 다시 먹고 사는 거야. 라고 하는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맞겠어요? 맞지 않습니다. 이건 돈 싸움입니다. 돈 싸움. 절대 두 사람은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까지의 뭘로 속였냐? 뭘로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자기기만 했냐? 백인 우월주의에 근거한 혐오, 이민 혐오, 공무원 혐오, 민주당 혐오의 정서에 기대서 둘이가 같은 편이 된 겁니다. 예, 이준석과 윤석열이 같은 편이 된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혐오의 정서에 기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잃은 게 수백 조인데 돈이 왔다 갔다 한데 되겠어요? 안 되지. 누가 지든 지겠죠. 그리고 지금 LA 이민 단속 충돌이 격화됐다는 뭐 뉴스데스크 보도, 오늘 뭐 한겨레에도 주방위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 이민 단속국, 관세 단속국 요들 아이스라고 해가지고 아이스 이 사람들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주방위군과 이렇게 공포탄을 쏘면 여기 거의 갈비뼈 나갈 수도 있겠더만요. 보니까 상처가 시퍼렇게 멍이 들더만. 이게 무슨 뭐 큰 빵 무슨 불에 데인 것처럼 이만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강제 진압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며칠이죠?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날 나는 뉴스는 사실은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트럼프나 백악관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반란이다 그랬죠. 반란이다. 반란. 네? 너희들 지금 LA,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반란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반란이라는 단어는 이미 2024년 11월 18일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연방 하원 의원인데 공화당의 트럼프 색깔, 완전 꼴통입니다. 완전 꼴통.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사람이 11월 18일이면 트럼프 당선 직후입니다. 트럼프 당선 직후에 민주당 쪽 주지사들이 다, 미국은 지방자치가 아주, 지방자치 아닌 게 지방에서 시작해서 연방정부가 된 거기 때문에, 남북전쟁을 거쳐가지고 연방정부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무슨 조선 왕조나 뭐 이런 게 없었던 나라잖아요. 중앙 집권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민주당 주지사들이 플랜 투 커미트 트레전 반역을 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8일에 이미. 그리고 그러면 내셔널 디보스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디보스는 뭔가요? 남과 북이 갈린 것처럼 그게 내셔널 디보스입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LA에서 이민자들 단속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캘리포니아가 크게 반발을 하게 되나? 다시 한 1개월 반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개월 반 전에 게빈 뉴섬 거버너가 있죠. 요 유튜브 요거 좀 보여주세요.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 1개월 전에 한 겁니다. 조회수가 3,400인데 이 조회수 안에 한국인인 저도 들어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게빈 뉴섬이 1개월 전에 기자들에게 말한 디테일한 미국의 관세전쟁, 무역전쟁으로 미국 전체가 아니고 캘리포니아만 당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게빈 뉴섬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미국의 미드웨스트는 전통적으로 트럼프 지지 지역이고 텍사스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공화당 지역인데 주로 따지면 캘리포니아가 경제 규모 1위 그리고 2위가 텍사스입니다. 근데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는 경제의 주된 구성이 달라요. 텍사스는 석유죠. 석유 건드렸습니까? 트럼프가? 석유 더 수출하라고 뭐 이렇게 장려하고 이거 미국산 석유와 가스 사라고 난리치지 석유를 건드렸나요? 텍사스는 장려해 줍니다. 그죠? 캘리포니아가 나라라면 전 세계 경제의 5번째 GDP 수준으로 따졌을 때 5번째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 GDP의 14%예요. 이게 텍사스랑 비교하면 텍사스는 2등이거든요. 1등, 2등과의 차이는 캘리포니아가 50%가 더 커요. 지금도. 텍사스가 100%막 올라왔어요. 텍사스 많이 올라왔지만 100%라면 캘리포니아는 150%야.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는 실리콘밸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광활한 피스타치오 무슨 아몬드 농작물 수출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수출에서 타격받죠. 실리콘밸리에서 뭐 만들려면 또는 뭐 디자인해가지고 중국에서 뭐 하려면 해가지고 중국에서 또 수출을 하려면 그 안에 또 중간재를 수입하려면 다 관세입니다. 관세는 수입상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하는 캘리포니아에서 수입하는 거는 관세 폭탄을 맞습니다. 가장 경제 규모가 크고 가장 개방되어 있는 주입니다. 가장 수출입이 많은 주입니다. 게빈 뉴섬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지. 왜 나만 갖고 그래가 되는 겁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넌 민주당 지역이잖아. 캘리포니아가 민주당의 핵심이잖아. 라고 속으로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게빈 뉴섬 입장에서는. 남북전쟁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심리적으로 이들이 느끼고 있는 거는 남쪽에서 모카씨 따가지고 노예 노동력으로 그 방대한 경제를 이끌었던 남부의 농장주들이 그 노예가 야 자유도 주고 임금도 좀 더 준대. 북부의 공장으로 가면. 그래서 북부 연합군한테 지금 자신들의 재산을 뺏기는 거잖아요. 남부군 입장에서는, 남부의 지주들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가 딱 그런 식이에요.
게빈 뉴섬이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도 캘리포니아보다 타격을 입지 않았다. 독약 같은 독성 같은 톡식 언서튼티 불확실성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고 당장 엔비디아 주식 얼마나 폭락했냐, 실리콘밸리 회사 주가들 얼마나 폭락했냐, 대부분 거기에 퇴직연금 두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 누구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죠. 1, 2억은 우습게 받는 캘리포니아 주민들,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소득에서 자산에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산층 포함 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고. 게다가 중요한 지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 세 나라,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면 미국의 가장 라지스트 엑스포터들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출을 하는 거,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을 하는 나라들입니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으로부터 오는 수입 물량의 44%가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옵니다. 1970억 달러, 2천억 달러가 지금 넘겠네요. 캘리포니아만 왕창 당하는 구조예요. 이 내란적 사태를 이해하시겠죠? 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저렇게 난린지. 경제를 완전히 그 주는 나한테 안 찍어줬다고, 트럼프한테 안 찍어줬다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 공포감을 지금 게빈 뉴섬 주지사를 비롯해서 캘리포니아의 리버럴 데모크랫들이 느끼고 있는 거지. 야, 트럼프가 우리 죽이려고 하네. 야, 타겟이 중국이 아니고 캘리포니아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내전적 상황인 거죠. 잘못하면 큰일 날 상황입니다. 혐오를 이용한 정치를 하다가 경제까지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곰곰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이게 경제학적으로는 무조건 트럼프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절충선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찾는 게 본인이 뻥쳤던 것보다는 훨씬 아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선 정도에서 딜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지켜보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저렇게 당하면요.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당하면서 그러나 트럼프의 그 화석연료 정책은 좀 계속되거든요. 그러면 현대차가 관세 전쟁에서 현대차나 기아차가 관세 전쟁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잘 딜을 할 수 있다면 또는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서 증축한다고 하면서 어떤 관세를 잠정적으로 연기시킬 수 있다면 2, 3년만 연기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어정쩡한 그러니까 전기차로 바로 가지 않았던 현대차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약진도 막고 중국의 추격도 막는 4, 5년이 될 수도 있다. 현대차의 굉장히 낮은 퍼와 주가 수익 배율이죠. PER 그리고 순자산가치 대비 PBR이 0.4배 정도밖에 안 되던데 올라봤자 지금 0.5배도 안 될 겁니다. 그거 유심히 보시라. 유심히 보셔야 된다. 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다. 예. 저는 주식 아이디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반대로 보는 제 전략이 맞았나요? 틀렸나요? 여러분 돈 버셨습니까? 안 버셨습니까? 예. 이제까지 다 증명된 거죠. 예. 돈 다 벌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뭐 별 다른 거는 없고요. 오늘도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쭉 다
오셨네요. 심은정님, 임금님기의 캔디님, 팥찌님, 홀로거로서님 등등등. 예, 이권희님. 아, 소금님이 모든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요? 덜 오른 주가를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이게 아직도 불확실한 기업들이 덜 올랐겠죠. 예. 금융주랄지 이런 주가들은 많이 올랐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주장이니까요. 제 주장을 믿지는 마세요. 예. 믿지는 마십시오. 정치도 경제도 여러분이 뭐 비판적으로 좀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